제2구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우리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뭐 규제 개혁,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. 근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표가 있는데,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죠. 그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, 그게 이제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하죠.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, 과거에는 이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그 갈취 수단,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.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. 근데 그 정도 당연히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긴 합니다만,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겠죠. 그러나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,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,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,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,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.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도 규제 개혁위원회 또는 뭐 규제 철폐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도 지었고, 앞으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세 분이신데 좀 많죠? 다른 위원회보다. 근데 아까 제가 임명장 드리면서 차 마시면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, 세 분이 완전히 달라요.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? 네. 또 박용진 위원장님. 또 한 분은 또 산업 기업 영역에서 또 오셨잖아요. 완전히 좀 다릅니다. 세 분의 이런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정립을 하자라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만, 열심히 싸우고 대신 역사를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. 규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있죠. 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됩니다.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. 정권 한 번 바뀔 때마다 1%씩, 1%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해요. 실제로 매우 심각하죠.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,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, 이렇게 턴해서 우상향하게 만들어보자.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뭐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든지, 비효율적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든지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,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그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, 개인의 역량, 기업의 역량,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어쨌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, 이 규제를 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,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, 또 첨단 기술,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
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네거티브 규제,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, 우리가 보통은, 정부에서 정해주죠. 이것만 해라. 포지티브하게.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, 그 외에는 절대 금지.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.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죠. 산업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사실은 관료들입니다. 관료들이 제일 똑똑하죠. 관료들이 정해주면 돼요, 이렇게. 근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됐죠.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. 그래서 좀 바꾸자. 이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죠.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. 외에는 다 돼.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.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인데,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해요. 사고 나면 어떡하지? 그러나 믿어야 되겠죠.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. 문제가 생기면 즉각 이제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.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합리화이고, 근데 이게 전국의 단위로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? 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규제 특구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? 특정 지역,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, 이거를 좀 대규모로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. 준비도 하신 것 같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.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어요. 땅값도 너무 비싸고. 그래서 이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, 또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. 필수 조건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, 과연 그 안에서는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또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토의하시고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, 매우 어렵죠. 어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살 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각 다른 위원회들과는 다르게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. 실질 권한이라고 하는 게 뭐 직접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고, 그러나 뭐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서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규제를 강화